지금 세계 전투기 개발의 진짜 전장은 기체가 아니라 엔진이다. 레이더도 스텔스도 무장도 결국 엔진이 받쳐주지 못하면 모두 무력해진다. KF-21이 처음 세상에 공개됐을 때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기체 디자인보다 한 가지를 먼저 물었다. 한국은 과연 엔진까지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 호기심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의 한계를 찌르는 본질적인 의문이었다. 그동안 전투기 강국으로 불리던 나라들조차 엔진 앞에서는 좌절했다. 기체는 만들었지만 엔진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수출이 막히고 성능 개량이 멈추며 결국 프로그램 자체가 흔들린 사례가 반복됐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의 심장이고 국가 주권의 핵심이다. 누가 엔진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전투기의 운명뿐 아니라 외교 전략과 군사 독립의 범위까지 결정된다. KF-21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금 운용되는 엔진은 검증된 선택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출력 한계, 개량 제약, 수출 통제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변수까지 모든 리스크가 엔진에 집중돼 있다. 이 구조를 유지하는 한 KF-21은 아무리 기체를 발전시켜도 완전한 자립 전투기로 올라설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어렵고 위험한 길로 들어설 것인가. 엔진 개발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다. 수십 년의 데이터, 수천 번의 실패, 극한의 고온과 압력을 견디는 재료 기술, 그리고 실전 운용에서 쌓이는 신뢰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전투기용 고출력 터보팬 엔진을 완전히 독자 개발한 국가는 손에 꼽힌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중도에 포기했고 일부는 막대한 비용만 남긴 채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 전체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엔진을 외부에 맡긴 채로는 결코 항공 강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결정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전례 없는 규모의 결단으로 이어졌다. 3조 3천억 원. 이 숫자는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다. 이는 한국이 항공엔진이라는 세계 최상의 기술 전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선언이다.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임에도 국가전략 사업으로 지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목표로 제시된 최대 추력 2만 4천 파운드급 엔진은 결코 쉬운 수치가 아니다. 이 영역은 기존 중형 전투기 엔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단계이며 고급 전투기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가깝다. 이 목표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더 이상 하위 공급망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항공엔진 시장은 조용히 재편되고 있다. 전투기뿐 아니라 무인기 차세대 항공 플랫폼, 우주 발사체까지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만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KF-21 엔진 개발은 단지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다. 그리고 이제 그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 국가가 직접 나섰다는 사실이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KF-21 엔진 개발은 단순한 방산 연구 과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됐다. 이 말은 곧 중도 포기 불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축적을 우선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 사업을 전략 영역으로 묶은 이유는 명확하다. 항공엔진은 민간과 군수 산업을 동시에 지배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다. 3조 3천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는 한국 항공 분야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 예산은 한 번에 쓰이는 돈이 아니다. 수년간 단계적으로 투입되며 설계, 시제 제작, 지상시험, 비행시험, 신뢰성 검증까지 전 주기를 포괄한다. 특히 엔진 개발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은 실패를 전제로 한 반복시험이다. 이 단계에서 예산을 줄이면 프로젝트는 반드시 좌초된다. 국가가 직접 예산 안정성을 보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사업에는 역할 분담이 명확히 설정돼 있다. 정부는 제도와 예산을 책임지고 군은 요구 산업계는 실제 설계와 제작을 맡는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 분야의 주관 개발사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하청 구조가 아니라 기술 축적의 중심을 국내에 고정시키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과거 한국은 여러 핵심 부품에서 조립과 생산 능력은 확보했지만 원천 설계 역량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엔진 개발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설계 데이터와 시험 결과를 축적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한번 확보하면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산이 된다. 국가전략 사업 지정의 또 다른 의미는 정치적 리스크 차단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뜻이다. 항공엔진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중간에 정책 방향이 바뀌면 그동안의 투자와 데이터는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가 이 사업을 전략급으로 묶은 것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중요한 점은 이 엔진이 단지 KF-21 한 기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본 구조는 전투기용이지만 기술이 축적되면 무인 전투기 차세대, 항공 플랫폼, 고속 무인기, 심지어 우주 발사체 보조 동력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단일 무기 체계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투자다. 결국 이 결정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세계 항공엔진 시장은 이미 굳어져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틈이 열리고 있다. 기존 강국들도 기술 세대 교체 앞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바로 이 시점을 노렸다. 위험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타이밍에 판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최대 추력 24,000파운드급이라는 목표 수치는 선언 그 자체로 기술적 도전장을 의미한다. 이 영역은 중형 전투기 엔진의 상한선에 가깝고 동시에 고급 전투기 시장의 입장권과 같다. 단순히 출력만 높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외형과 중량 제한 안에서 연료 효율, 내구성, 열관리 응답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력 수치는 종이 위 숫자에 불과하다. 현재 KF-21에 적용된 엔진 계열과 비교하면 목표 차이는 분명하다. 추력 증가 폭 자체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력 대비 효율이다. 고추력 구간에서 연료 소모가 급증하면 항속 거리와 작전 반경이 급격히 줄어든다. 따라서 24,000파운드급 목표는 단순 증압이 아니라 공기 흐름 설계 연소 안정성 터빈 효율을 함께 끌어올려야 달성된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난관은 고온 영역이다. 추력이 올라갈수록 터빈 입구 온도는 급격히 상승한다. 이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출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한 국가는 소수이며 그 비결은 재료와 냉각 기술에 있다. 단결정 블레이드, 고성능 열차폐, 코팅, 정밀 냉각 채널 설계가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수명과 신뢰성에서 즉시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하나의 핵심은 압축기 효율이다. 고압 압축 단계에서 공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압축하느냐가 엔진 전체 성능을 좌우한다.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불안정은 고출력 구간에서 서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전에서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따라서 고출력 엔진일수록 제어 알고리즘과 센서 기술이 중요해진다. 기계 설계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다. 24,000파운드급 목표가 의미하는 또 다른 변화는 기체 설계와의 관계다. 엔진 출력이 올라가면 기체는 더 많은 선택지를 얻는다. 추가 연료 탑재, 무장 중량 증가, 전자 장비 확장 모두 가능해진다. 반대로 엔진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 기체 개량은 즉시 한계에 부딪힌다. 이 때문에 엔진 개발 일정은 KF-21의 중장기 개량 로드맵과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이 목표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목표로는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이미 기존 강국들은 이 구간을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동일한 수준에서 머문다면 기술 격차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엔진 개발은 처음부터 한 단계 위를 겨냥했다. 결국 이 수치는 단순한 성능 지표가 아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선이다. 성공하면 전투기 엔진 자립이라는 문턱을 넘게 되고 실패하면 냉혹한 현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 양자택일의 도전이 지금 진행 중이다. 엔진 개발의 진짜 전장은 보이지 않는 내부에 있다. 외형이나 출력 수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극한 조건에서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버티느냐다. KF-21 국산 엔진 개발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영역은 고온 터빈 기술이다. 추력이 올라갈수록 터빈이 견뎌야 하는 온도와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설계도 의미를 잃는다. 고온 터빈의 핵심은 재료다. 단결정 블레이드는 이 분야의 상징적인 기술로 불린다. 금속 결정이 하나의 방향으로 배열돼 고온에서의 변형과 피로를 극적으로 줄인다. 문제는 제작 난이도다. 미세한 결합 하나가 전체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정 제어와 품질 관리가 극단적으로 까다롭다.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다. 여기에 열차폐 코팅 기술이 결합된다. 터빈 블레이드 표면에 적용되는 코팅은 단순 보호층이 아니라 열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반사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코팅 두께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수명과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 이 기술은 실험실 성과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반복 운용과 파괴 시험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가 결정적이다. 연소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난제다. 고출력 엔진일수록 연소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연료 분사 방식, 공기 혼합 비율, 연소실 형상이
미세하게 어긋나면 진동과 불안정이 발생한다. 이는 엔진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다. 따라서 연소기는 출력보다 안정성을 우선하는 보수적인 접근과 고성능을 노리는 공격적 설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엔진 제어 기술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현대 전투기 엔진은 기계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제어 시스템이다. 수십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압력, 온도, 회전수를 감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료 분사와 공기 흐름을 조절한다. 고출력 영역으로 갈수록 이 제어 알고리즘의 정밀도가 성능과 직결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완성되지 않으면 엔진은 결코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신뢰성 검증은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단계다. 단기간 시험으로는 실제 운용 환경을 재현할 수 없다. 수천 시간에 달하는 지상시험과 반복적인 가혹 조건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씩 수정하며 설계를 다듬는다. 이 단계에서 조급함은 치명적이다. 성능보다 신뢰성을 우선하지 않으면 실전 배치는 불가능하다. 한국이 이 영역에 도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실패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기술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 데이터는 다음 엔진 세대의 무인기 엔진 민항용 파생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외부에서 보기에 가장 조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KF-21 엔진 개발의 성패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갈린다. 국산 엔진이 KF-21에 탑재되는 순간 전투기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 KF-21은 성능과 확장성에서 일정 수준을 확보했지만 엔진이라는 마지막 핵심이 외부에 묶여 있었다. 이 제약이 사라지면 기체 개량의 속도와 방향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출력 여유는 곧 설계 자유도로 이어지고 이는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꾼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은 중량과 항속이다. 엔진 추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연료 탑재량과 무장 구성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 동일한 임무에서도 더 많은 무장을 싣거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작전 계획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다. 전투기의 가치는 바로 이 유연성에서 갈린다. 계량 측면에서도 차이는 분명하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같은 장비들은 세대가 바뀔수록 전력 소모와 냉각 요구가 증가한다. 엔진 출력과 발전 여력이 부족하면 이런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국산 고출력 엔진은 KF-21이 장기간에 걸쳐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블록 계량이 선언이 아닌 실제 가능성이 되는 지점이다. 수출에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엔진이 외부 통제 하에 있을 경우 특정 국가로의 수출은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다. 반면 엔진까지 독자 체계를 갖춘 전투기는 정치적 변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단가 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견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파생형 개발 가능성도 열린다. 단자형을 넘어 무인 전투기와의 연계 고속, 무인기 전용 플랫폼으로의 확장까지 모두 엔진 성능에 달려있다. 기체 설계는 수정할 수 있지만 엔진 한계는 쉽게 바꿀 수 없다. 처음부터 여유 있는 성능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점군 운용 측면에서도 의미는 크다. 정비와 부품 공급 주기가 외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시 지속 능력과 직결된다. 전투기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가동률이다. 엔진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은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국산 엔진은 KF-21을 하나의 완성된 전투기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이다. 기체 설계 무장 통합 전자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심장이 외부에 있다면 그 가치는 제한된다. 이 퍼즐이 맞춰질 때 KF-21은 단순한 개발 성공 사례를 넘어 한국 항공전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KF-21 엔진 개발의 최종 목적지는 한 기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장이다. 세계 항공엔진 시장 규모는 이미 수백조 원 단위로 형성돼 있으며 앞으로도 군용, 민수용 무인기 우주 분야까지 계속 확장될 전망이다. 이 시장의 특징은 진입장벽이 극단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기술만으로도 어렵지만 신뢰성과 운용 실적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조건이 동시에 요구된다. 지금까지 이 시장은 소수 국가가 사실상 독점해왔다. 많은 나라들이 도전했지만 대부분 중도에 멈췄다. 일본은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전투기 엔진의 완전한 독립에 이르지 못했고 중국 역시 출력과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본보다 중요한 것이 축적된 데이터와 실패 경험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기 체계 통합 경험, 항공기 양산 능력, 정밀 제조 기술,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방산 운용 데이터가 결합돼 있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투자까지 더해졌다. 이는 단기간 성과를 노리는 구조가 아니라 최소 한 세대를 내다보는 전략이다. 엔진 개발이 성공하면
파급 효과는 전투기 분야를 넘어선다. 고속 무인기 차세대, 무인 전투 플랫폼, 민간 항공기 파생 엔진까지 기술 확장이 가능해진다. 특히 무인기 분야는 고추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요구하는 영역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 300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항공 엔진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술 표준과 공급망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진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단기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는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다. 실패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일정 지연과 기술적 난관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완제품 조립 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엔진 개발은 그 한계를 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에 가깝다. KF-21 엔진 프로젝트는 결국 한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다. 성공 여부는 단기간에 판가름 나지 않겠지만 이 도전 자체가 이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항공 엔진이라는 가장 높은 벽 앞에서 한국은 물러서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의 결과가 향후 수십 년간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결정하게 될